예, 이번 오송 지하차도 참사나 3년 전 부산 지하차도 사고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지하 공간 침수는 한 번 발생하면 큰 인명피해로 이어집니다. 자, 내가 막상 이런 상황에 놓이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이원희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기자, 그런데 의외로 말이죠. 이런 상황을 직접 겪었다는 분들이 주위에 꽤 있더라고요. 네, 이게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지지 않았을 뿐이지 실제로 침수된 지하 공간을 자동차를 타고 지나갔던 경험이 있는 분들은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당장 지난해 8월에 수도권에 쏟아졌던 역대급 비를 기억하실 텐데. 그러니까 강남역 침수됐던데 지금 그때 얘기하시는 거죠? 네, 그때 맞습니다. 이 당시에 한 달 동안 서울에서만 모두 16곳의 지하차도가 침수됐던 기록이 있습니다. 당시 저희 KBS에 들어왔던 제보 영상을 함께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네, 침수된 지하차도를 달리는 버스 안에서 찍은 동영상인데요. 운전석 유리창까지 물보라가 튀는 모습도 보이고, 근데 이게 상대적으로 차체가 큰 버스기 때문에 지하차도를 좀 빠져나가긴 했지만 이미 바퀴의 절반 이상이 잠긴 승용차들은 꿈쩍도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 거의 무슨 뭐 강을 건너는 느낌이었어가지고 버스도 괜찮나 이런 마음으로 갔던 것 같아요. 네, 같은 날 찍은 다른 제보 영상을 보시면 앞서가는 차들이 비상등을 켜고 지금 서행하고 있고요. 이 차량의 주인도 침수된 곳을 간신히 빠져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야, 저 영상 보니까 지금 다시 봐도 상당히 아찔한데요. 근데 저렇게 비가 많이 와서 물이 차오르면 비 오는 건 어쩔 수 없어도 물을 빨리빨리 빼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물이 차오르면 배수 펌프라도 작동을 잘 해야 되는데 배수 펌프. 예. 네, 문제는 배수 펌프를 작동하게 하는 배전반까지도 침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곳들이 많다는 겁니다. 3년 전에 부산 지하차도 침수 사고 이후에 서울시에서 연구를 맡겨서 침수 위험이 큰 지하차도 20곳을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6곳은 배전실이 지하에 있었습니다. 지하예요. 네, 예. 맞습니다. 근데 이 중에 최근에 지상으로 옮겨온 거는 2곳밖에 없었고요. 이 시설들이 지하에 있게 되면 여기가 만약에 이 빗물에 침수가 된다면 배수 펌프가 작동되지 않을 것이고, 다시 말하면 비가 왔을 때 배전 시설이 차보다 먼저 침수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대책이 빨리 마련돼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번에 오송 사례처럼 이 물이 급작하게 빨리 막 차오르면 저런 배수 시설도 결국 무용지물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 인명피해가 큰 사고들의 공통점은 하천 범람이 주요 원인이 됐다라는 건데요. 이번 오송 사고도 그렇고 지난해 7명이 숨졌던 포항 지하주차장 침수 사고도 주변에 있던 냉천이 범람한 게 가장 큰 원인이 됐습니다. 그렇죠. 지금 좀 전에 나왔던 그림이 이제 포항 지하주차장 침수 사고 현장이었는데. 네, 이건 저희 취재진이 다녀온 곳인데 이제 바로 50m 옆에도 하천이 있었던 걸 볼 수 있고, 또 이렇게 하천이 넘쳤을 때 지상에 있는 배전반도 함께 침수가 되면서 배수 시설이 더 무의미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특히 위험한 겁니다. 자, 그럼 배수 시설이 그렇다면 그 전에 말이죠. 아예 지하차도 진입 자체를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은 없을까요? 네, 그런 시스템이 있기는 합니다. 예. 대표적인 게 진입 차단기라는 건데, 진입 차단기. 네, 예. 이것도 영상을 보면서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수위가 어느 정도 올라오면 저렇게 진입 금지라고 쓰여 있는 차단막이 내려와서 차량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주는 건데요. 네, LED 전광판을 통해서도 출입 금지를 알리고 있고요. 예. 다만 서울에 있는 160여 개의 지하차도 중에 이 시설이 설치된 건 25곳밖에 없다고 합니다. 또 서울시는 이른 시일 안에 이 설비를 확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그렇군요. 시청자분들은 아마 이게 제일 궁금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내가 이 물이 침수되고 있는 지하차도에 있다. 어떻게 빠져나와야 됩니까? 네, 가장 중요한 건 차를 과감히 버리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차를 과감히 버려라. 네, 예. 맞습니다. 통상적으로 차량 바퀴의 3분의 2 정도까지 물이 찼을 때 엔진이 꺼진다고 하는데, 근처에 보이는 차량이 그 정도로 침수가 된 게 보인다면 차에서 바로 나오시는 게 좋습니다. 예. 또 시동이 꺼지면 창문을 열기가 어려워지잖아요. 그래서 창문을 열어둘 필요도 있습니다. 그 이상으로 물이 차면 차문을 못 여는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차에 물이 들어오는데 창문을 미리 열어둬라. 그럼 물이 들어와서 더 위험한 거 아닙니까?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차 안에 있어도 예. 물은 반드시 차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예. 특히 침수 초반에는 이제 문 밖에 수압이 더 세서 문도 쉽게 안 열리는데요. 좀 이런 경우에는 조금 무서우시더라도 기다렸다가 안과 밖의 물 높이가 비슷해질 때쯤에 문을 열 수가 있습니다.
창문을 열어서 안과 밖의 물 높이가 비슷해질 때를 기다려라. 맞습니다. 다만 물이 찰 때까지 꼭 기다릴 필요는 없고 이제 창문을 깨고 탈출하는 게 좋은데요. 이제 망치 같은 게 없으면 목 받침대를 빼서 뒷부분으로 창문을 내리치거나 아니면 안전벨트 고리를 사용해서 깨는 방법도 있습니다. 창문을 깰 때는 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를 쳐야 쉽게 깨진다는 사실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창문의 가장자리를 쳐야 한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사회부 이현희 기자 잘 들었습니다.